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은 오세훈 서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축하를 먼저 드려야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발표가 나고 소감을 밝히면서 눈물을 보이셨던데 이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예, 글쎄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라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맺혔는데요. 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죠, 순간적으로. 그래도 제가 시정을 5년 이끌었는데 그 이끌었던 5년간의 시정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네. 그래도 잘 못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으시는구나. 또 이번에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6번이나 했는데요. 네. 토론 형식 자체가 굉장히 속에 있는 마음이나 정책이 다 드러나는 형태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서 저의 생각이나 비전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제가 임기를 다 못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격려를 해주시는 시민을 만나도 그게 다 저한테는 회초리같이 느껴지고 네. 네, 그런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좀 교차하면서 네.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님의 말씀을 받아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조금 전에 어떤 시장으로서 서울시장을 이끌었던 5년에 대한 평가가 녹아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후보님을 선택했던 데에는 5년 시정에 대한 호평이 깔려 있고 이것이 결국은 본인의 어떤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겁니까? 자신한다기보다도 사실 웬만한 토론이 그렇게 치열한 토론이 격렬한 토론이 있는데 상대방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기회들도 있었는데 네. 상대방으로부터 제 임기 동안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예.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책 잡을 것들이 꽤 있겠지만 그건 철학을 달리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입장이 다른 데서 오는 비판이고요. 네. 실제로 서울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공격할 게 없었다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제가 해놓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 어떤 표심의 영역에 있어서는 후보님께서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걸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절대로 그게 면죄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건 평생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마음의 빚이고요. 어쨌든 4년 임기를 부여받았는데 다 마치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네. 중도에 사퇴했다는 건 크게 죄스러운 일이죠.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이번 주 중에 만납니까? 안철수 후보와? 솔직히 말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아, 어제 만나셨어요? 어떤 얘기 나누? 예, 어저께 밤에 꽤 장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그러면 의견 잡고 본 게 있습니까? 합의한 건 아직 없고요. 예. 사실 허심탄회하게 일단 한번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만남이 성사가 됐고요. 예. 아시다시피 두 사람 다 연립정부나 서울시의 공동 경영에 대해서는 의지를 다 피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화학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단일화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후보자 두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인간적인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그 어떤 단일화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냥 정치 전반에 대해서 또 왜 정치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맥주 한 잔 놓고
그래서 정말 이분과 뭐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분도 역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것이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는 형태의 바람직한 아름다운 단일화, 멋진 단일화가 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저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앞으로 이루어질 단일화 협상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바람직한 시간이었다. 만남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보님 조금 더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단일화 얘기도 있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제 그 만남에서. 단일화의 사실 실무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인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2번이냐, 4번이냐 가지고도 말들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경쟁력 조사냐, 무슨 적합도 조사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일종의 이제 수싸움인데요. 기싸움과 수싸움인데, 우리 두 사람은 그런데 휩쓸리지 말자. 네. 그런 거는 실무팀한테 맡겨놓으면 족하다. 우리는 큰 줄기만 잡아주면, 그러면 이 단일화가 아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네. 우리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자. 예. 그런 데는 대충 공감대가 형성이 어저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럼 오로지 안철수 후보는 빼고 후보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러면 받아들여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 크게 후보님이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개인 후보 오세훈이 아니라 공당의 제1야당의 후보 대표 선수 후보인데요. 네. 무슨 어느 한쪽이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또 아니요.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진들에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의 거친 형태의 아웃라인은 물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무슨 문구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막판에 장애물로 등장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뭘 문구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뭘 묻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큰 물꼬를 터주는 역할은 우리 둘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SBS 여론조사 혹시 보셨습니까, 후보님? 이걸 보니까 적합도로도 뭔가 한번 물어보고 경쟁력으로도 물어봤더니 적합도에서는 후보님이 우세한 걸로 나왔고 경쟁력으로 물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SBS 여론조사가. 근데 보니까 수치가 저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별 의미가 없던데요. 두 개가 다. 물론 근소하긴 합니다만 이러다 보면 오차범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밀당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 이제 시작인데요. 예. 조사는 아마 어제 그제 있었던 걸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수치에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국민 여러분들이 열망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단일화.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양쪽 지지세가 결집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합쳐지는 형태의 단일화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단일화는 하는 본질적인 목적도 그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자꾸 연연해서 문구나 이런 거에 자꾸 매몰되게 되면 그러면 일이 그르쳐지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화 방식에 대한 협상은 후보님 캠프 쪽에서 주도합니까? 당에서 주도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상팀이 어저께 구성이 됐습니다. 당에서도 참여하고 저희 캠프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세 분으로. 세 명으로? 세 분으로 구성이 이미 됐고요. 우리 당은. 최대한 빨리 협상에 임하자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당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혹시 어제 만남에서 데드라인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되나 이런 얘기는 데드라인은 당연히 후보 등록 기간 전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는 합의를 했죠. 그거에는 합의를 했고. 지금 공동 운용, 연립 정부, 화학적 결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러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단일 후보가 되면 단일 후보가 안 된 분이 나중에 만약에 선거 승리하면 서울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그렇게 자세한 말씀을 물으시면 네.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요. 예. 어저께 저희 둘이 헤어지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 큰 틀에서의 말씀을 나눴다는 것만 확인해 드리자. 자꾸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양쪽에서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예. 그것도 또 갈등 요소가 됩니다. 아, 그럼 디테일한 말이 있긴 있었다는 뜻인데요, 지금 후보님 말씀은? 아, 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어제 저녁 때의 분위기는 네. 큰 틀에서의 원칙, 꼭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음흠. 가급적이면 그 후보 등록일 전에 네.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실무협상팀은 치열하게 구체적인 걸 가지고 논의를 하더라도 우리 두 후보만큼은 마음을 그렇게 가지지 말자. 네. 뭐 이런 큰 틀에서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상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주 뭐 훌륭한 분이시고요. 네. 그분도 오랜 정치 생활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력이나 또 장관을 하셨으니까 행정력이나 다 갖추실 건 갖추신 분이죠. 네. 예,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이번에만큼은 우리 야당 쪽에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부가 실정이 너무 많아요. 예. 그 본인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 어려운 분들 위하는 정권이 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분들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 정권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어렵게 만든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네. 번째는 이런 선거가 있게 된 원인이 사실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비롯한 스스로 이제 세상을 등진 네. 그것이 원인이 됐는데 예. 이번에 박영선 후보의 이 출마 선언문부터 예.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 점에 대한 절절한 반성이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2차, 3차 가해를 하면서도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2차, 3차 가해 현상이 이 정부로부터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나오고 있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고 진심 어린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분 다음 시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제 그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거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네. 구체적인 걸 기억 못하는 상태에서 뭐 다 코멘트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닌데요. 어떤 내용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고인의 공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임 시장님에 대해서요? 네네. 글쎄요, 저하고는 워낙 시정의 철학을 달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정의 철학을 한다는 관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동의해드릴 수 없는 행보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임 시장이 하던 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지우기에 집착을 하셔서 대표적인 예가 경전철 사업입니다. 그래요. 도시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 행정이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하는 건데요. 이 서부선, 신림선, 목동선 같은 서남부, 또 동북선, 우이신설, 연장선 이런 그 교통 사각지대 분들을 위한 경전철 사업을 전부 중단시켰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시장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판단이 잘못됐다 싶으니까 몇 년 지나서 다시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전부 초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큰 실수를 안 했다면 지금쯤 그런 것들이 다 완공이 돼 있을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크게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런 걸 아시면서 만약에 전임 시장님을 칭송을 했다면 저는 그런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황망하게 떠나신 것 자체는 과오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된 부분 아니니까. 그런 일은 아니죠. 하나하나 서울시정의 어떤 그 연속성을 파괴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것들을 다 늦추거나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제일 큰 참사가 일어난 게 주택시장 대참사가 바로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적대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박영선 후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서울시 소속 공무원 전원과 SH공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혹시라도 투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던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건 정말 중대 범죄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요. 이 LH공사나 SH공사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토지 수용권, 용도 변경권, 독점 개발권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국가 기구가 없어요. 전 세계에. 예.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는 거의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서민들 집 문제 해결하라고 권한 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권한을 악용을 해서 시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썼다.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예. 예, 제가 시장이 되면 예. SH공사도 똑같거든요. 그 업무 구조가 그렇죠. 업무 권한이나 업무 예. 구조가 똑같습니다. 권한이 예. 똑같아요. 예.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어떤 조사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후보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보면은요. 네. 그 전문가 눈에는 어디가 돈 되는 땅인지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겠죠. 근데 투기하고 그런 탈법행위, 불법행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했을 리가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나 뭐 직계 가족을 조사한다고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예. 예,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